여러분들이 차를 사고 싶습니다. 국민차인 그랜저로 하겠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풀옵션이 5천이었다고 할게요. 그런데 지금 딱 계약하려고 하니까 죄송한데 지금 6,500만 원인데요. 돈 더 가져오셔야 돼요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겁니다. 그랜저를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K9이나 제네시스를 차라리 사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쪽에 선택하나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세 기리십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로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 우리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종목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크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종목이죠.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하지만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시각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과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 한번 재밌게 그냥 이런 시각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은 절대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규 매수자를 위한 영상입니다. 여러분이나 혹시 여러분 주위에 삼성전자를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은 아마 좋은 영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시작할게요. 삼성전자 73,500원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현재 최고가 근처에 있고 500조가 근처에 있으며 투자 의견은 매수, 그 다음에 목표가는 81,000원, 현재 펀은 20배, 올해 예상 펀은 18배, 배당 수익률은 2%에 가깝고 올해는 특별 배당까지 예상이 되어 있는 그런 팔방미인 같은 주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나올 수 있죠.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하지만 저 기리스는 이렇게 절대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시면 물립니다. 자, 되게 특별한 시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욕도 많이 먹을 수 있는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시각을 가져온 이유는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나 내년에 오를 겁니다. 내년에 9만전자 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혹여나 내년에 안 가도 나만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다 틀렸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묻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제일 처음에 주린이었을 때, 지금 또 주린이긴 하지만 완전 생 주린이, 주치원생, 그래요. 주치원생일 때 그때 이런 리포트, 유튜브,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그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죠. 왜냐면 그때는 그 사람들이 다 전문가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결론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때가 고점이었고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실적과 주가는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같은 실수를 그래도 한 분이라도 적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얼마나 많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신규 매수자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런 시각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바이 유지 95,000원이 목표가라고 합니다. 현재 주가는 73,900원이고 아직도 30% 정도의 상승이 남아있다는 DB금융투자의 리포트를 잠시 가져왔습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삼성전자 리포트냐? 일단 삼성전자가 어떤 주식인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출액을 보시면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증가율을 보니까 2.5%, 6.9%, 11% 나쁘지 않게 상승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상승을 하는데 영업이익이 미쳤군요. 올해 30% 상승, 내년에 17% 상승, 그 이후에 2022년은 42.5%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래? 삼성전자가 미쳤나?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좋아지지?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이 호구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상 펀은 올해는 16배, 그 다음에 내년은 13배, 그 다음에 2022년은 9.6배로 저평가가 돼서 내년이랑 내후년에 주가가 오를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오케이, 삼성전자는 좋은 종목이야.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자면은 좋은 건 반도체, 안 좋은 건 세트와 환율. 세트가 뭐죠? 세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트는 핸드폰입니다. 스마트폰.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트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핸드셋이라고 하죠. 세트는 스마트폰, 그 다음에 환율은 원달러 환율 급락으로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은 안 좋다라는 거를 아마 기억은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세트와 환율은 안 좋지만 그래도 반도체가 좋아. 그래도 반도체가 있기에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가 왜? 반도체가 뭐가 좋은데? 반도체가 갑자기 많이 필요한가? 그거보다는 이 반도체 기업 특성상 반도체 디램 가격이 있죠. 가격의 변동폭이 꽤나 큽니다. 그래서 2년 전, 3년 전에 삼성전자가 엄청난 영업이익을 달성했을 때가 있을 때 그때가 디램 가격이 역대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성장을 했는데 이제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을 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영업이익이 아까 좋아지는 거 확인하셨죠? 메모리 업황
반등은 이제 시작 단계에 진입했다. 오케이. 환율이랑 세트가 안 좋아도 반도체가 너무 좋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반도체 부분 출하, 가격 추이 및 전망, 그 다음에 스마트폰인데 왼쪽은 반도체, 오른쪽은 스마트폰입니다. 정말 간략하게 보자면은 출하량을 보겠습니다. 숫자가 갈수록 커지는 거 57, 67, 78, 그 다음에 66, 84, 113 이렇게 커지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ASP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0.5, 0.4, 0.4, 0.3, 0.3, 0.2 아직 가격은 뭐 별 차이가 없군요. 하지만 반도체 출하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또 반도체가 되게 좋다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부분은 매출액을 보시면은 107, 101, 108 뭐 그렇게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는 25% 상승을 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마이너스 8.1% 하락을 할 전망이고, 그래서 스마트폰이 안 좋다는, 아까 셋이었죠? 셋 부분이 안 좋다는 거 이런 소리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삼성전자는 좋은 종목이고 내년과 내후년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고, 그 선두는 핸드폰이랑 뭐 다른 게 아닌 반도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디램 사이클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장 넣어놔야 되는 부분인데, 삼성전자 영업이익과 주가 추이를 나타낸 이 차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냥 보면은 뭐 이렇게 내릴 때는 같이 낮았다가 높을 때는 높았다가 내졌다가 높아질 때 높아졌다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고점을 확인해 보시면은 주가 고점은 언제죠? 17년 말입니다. 17년 말. 여기 보이시죠? 17년 말이 주가 고점이었는데, 하지만 삼성전자 영업이익 고점은 언제였을까요? 네, 18년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주가는 영업이익의 1년 앞을 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주식 투자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씩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경험을 하실 겁니다. 아니, 역대급 매출이고 역대급 영업이익인데 이거 주가는 왜 이래? 라는 말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가는 영업이익이 지금 당장 떨어지는 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6개월에서 아니면은 1년 뒤를 보고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때 2017년 말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거는 영업이익 상승이 이제 내년이 끝나는구나 라는 걸 모두가 예측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업이익은 2018년에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딱 하지만 이미 주가는 다 빠져 있죠. 그래서 그때 아마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불신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이런 개똥 잡주가 있나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주가는 이렇게 될 수가 있냐. 하지만 그 이유를 아셨죠. 항상 주가는 영업이익을 6개월에서 1년 선행합니다. 그거는 꼭 마음속에 넣어두십시오. 그래서 그 말에서 가장 나온 유명한 말이 뭡니까? 뉴스에 팔아라가 그 소리입니다. 자, 보시면은 2019년 작년 말이었죠. 작년 말에 다시 주가가 신고점을 갱신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6개월 앞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확 좋아졌네요. 이거를 예측한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빵 빠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주가도 빠졌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회색 부분에 이 영업이익과 주가가 진짜 6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색 부분을 조금 왼쪽으로 당기면은 이 주가와 이제 맞아 떨어지겠죠. 이 부분이 여기고 이 부분이 여기고. 자, 그렇다면 수정 주가가 지금 이렇게 빵, 정말 말 그대로 빵 뛰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쪽의 예상은 생각보다 멀리 있어요. 2년 앞을 벌써 이렇게 예상을 하나? 라는 생각이 그냥 드는군요. 이걸 딱 보시다시피 조금 과도하게 너무 빨리 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복세를 바로 반영을 한 것 같은데, 하지만 이 회복세가 꺾이고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는 이미 이 가격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기거나 아니면 빠졌다가 다시 갈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 중에 하는 말이 딱 이겁니다. 야, 옆나라 대만을 봐라. TSMC 퍼가 20배가 넘는데 우리는 왜 13, 14배냐. 우리나라가 뭐가 어때서? 좋죠. 그런 시각은 되게 좋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까 삼성전자를 보시다시피 실적이, 다시 뒤로 한 번만 돌아가 볼게요. 자, 영업이익을 보시면 들쭉날쭉하죠. 이렇게 우상향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이거는 컨센이고, 지금 보시면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생각보다 많이 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 퍼 20을 받는 TSMC의 실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2016년, 2017 왼쪽으로 갈수록 올해 이제 요즘에 가까운 겁니다. 매출을 보시면 계속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앞자리만 읽어드릴게요. 94, 97, 10, 10. 자, 그 다음에 순이익을 볼까요? 33, 34, 35, 34. 여기 살짝 꺾이긴 했지만 우리처럼 엄청나게 꺾이진 않았습니다. 그 삼성전자처럼.
그리고 이건 2019년이고 올해가 더 미쳤습니다. 올해 매출을 보시면은 3일, 3일, 3호 더하면은 이미 전년도 매출을 뛰어넘었어요. 전년도 매출을 뛰어넘는 상황이 벌써 펼쳐졌고, 순이익을 봐도 순이익이 작년이 3, 4였죠. 하지만 이걸 더하면은 11, 12, 13 더하면은 3, 4가 이미 넘어서 3, 6 정도에 가깝죠. 그러면은 이미 3분기만 했는데 전년도 영업이익이나 그런 거 다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거든요. 조금 성장은 하긴 했지만 이렇게 TSMC가 고평가를 받는 거는 이런 식으로 꾸준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TSMC와 비교를 하면은 약간 들쑥날쑥이 있어서 지금 퍼 12, 13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TSMC처럼 우리도 퍼 20을 받아야 된다. 지금부터 2배가 갈 수 있다라는 시각은 약간 어불성설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최대한 간단하게 해드린 거예요. 조금 길었죠. 자,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면 됩니다. 신규 유입자 분들에게는 지금 들어가는 걸 3가지 이유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3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못 받고 가야 될 거는 삼성전자는 우상향하는 종목이고 아까 보셨죠?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거. 그래서 지금이 절대 최고가는 아닐 겁니다. 내년 되면은 9만 전자, 10만 전자를 노릴 거예요. 삼성전자 우상향하는 종목이면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일 거를 확신한다. 그러나 그건 현재 보유자분들 얘기고 신규 입자분들은 무조건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편안한 투자가 돼. 마이너스 10% 찍혀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뭐 내년에 뭐 우리 아이 등록금인데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마음이 편해요. 이거 비싸게 샀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리고 수익도 극대화가 되죠. 그래서 이 영상의 목적은 신규 유입자 하나가 빠졌네요. 신규 유입자가 싸게 사는 거를 원합니다. 자, 3가지 이유 말씀드릴게요. 1. 최근 너무 올랐다. 계속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다. 2. 환율 당분간 안정세를 찾을 것이고 오히려 상승이 예측이 가능하다. 3. 불과 몇 개월 안에 지금보다 더 싼 삼성전자를 만날 수 있다. 그때 사자가 정리입니다. 자, 정말 빠르게 볼 겁니다. 1. 최근 너무 올랐다. 계속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다. 11월부터 지금까지 31%가 상승한 삼성전자입니다. 이게 잘 감이 안 오시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오른쪽으로 가보실게요. 자, 여러분들이 차를 사고 싶습니다. 국민차인 그랜저로 하겠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풀옵션이 5천이었다고 할게요. 그런데 지금 딱 계약하려고 하니까 죄송한데 지금 6,500만 원인데요. 돈 더 가져오셔야 돼요.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2가지 선택이 있을 겁니다. 그랜저를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K9이나 제네시스를 차라리 사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쪽에 선택하나요? 앞으로 그랜저가 더 오를 거니까 지금이라도 미리 사놔야지 라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봤을 땐 이런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랜저만 이렇게 30%가 올랐는데 그러면 K9이나 그냥 제네시스를 사고 말죠. 아니면은 해외 차를 사거나,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산다는 거는 이 행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랜저를 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랜저가 이렇게 막 30% 올라도 이 차가 너무 사고 싶고 남들 막 다 타고 다니고 번쩍번쩍하고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나요? 네, 이 예가 가장 적절한 예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11월에 이미 30%가 넘게 올랐다. 그럼 2번째, 자, 이렇게 줄을 그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줄을 그은 거 보고 길이 이렇게 차트 매매는 네가 안 하는 거 아니야? 차트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추세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줄을 그어 놓은 거고 그냥 단순히 도움 받고자, 이거에 맹신을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삼성전자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을 할 걸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제 언젠가는 이 우상향이 깨지는, 이 밑에 라인이 깨지는 그 라인 때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추세가 꺾인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때는 이제 대대적인 매도 시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르는 것도 이렇게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 거를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누가 봐도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좋냐? 네, 좋죠. 삼성전자가 되게 3분기 실적도 좋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D램 사이클도 오고 되게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오버슈팅이 그럼 나온 이유는 뭐야? 환율 때문입니다. 자, 그럼 환율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은 환율이 왜 Y? 자, 정말 초보자를 위한 설명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국인은 환율이 낮아지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환율이 낮아지려 할 때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외우고 계시면 딱 좋습니다. 외국인은 환율이 낮아지려 할 때 매수가 들어온다. 예시로 11월에 1달러가 2,200원이었어요. 11월에 1달러가 1,200원. 그럼 1달러로 1,200원치 주식을 살 수 있죠. 그래서 1달러로 1,200을 바꾼 다음에 1,200원짜리 기립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12월이 되었어요. 근데 기대 주식은 별 움직임이 없어서 또 1,200원이야. 네, 그래서 근데 그 기간에 환율이 내렸고 환율은 1달러에 1,1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없어서 그냥 매도를 하려고 이제 저 기립 할게요라고 하니까
길이 팔면 얼마 주죠? 1,200원을 주죠. 네, 이거 다시 가져가세요. 이제 수수료는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럼 1,200원이 되었을 때 그럼 본전 가격을 이렇게 받았는데 외국인은 다시 달러로 바꾸니까 1,200원으로 1달러를 살려면 1,100원밖에 안 필요하네요. 그러면은 1,100원을 1달러 샀죠. 그리고 제수 중에 뭐가 남았죠? 네, 100원이 더 남았습니다. 환율이 낮아지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환차익 때문에. 그 외국인은 그 기리 주식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100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벌었죠. 이게 1달러 100원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게 엄청난 돈이었다면 그러면 이 100원의 10%는 엄청난 차익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삼성전자라면 1개월간 벌써 30% 상승해 환율도 10%가량 하락을 했죠. 그 말은 이미 40%가 넘는 수익률을 외국인들은 거뒀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 때문에 저렇게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거를 설명을 해드렸고,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과열이라는 점은 여기 보면은 RSI라는 지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RSI를 보시면은 여기 과열이 되어 있죠. 그럼 예전에 과열되었을 때 주가가 빠졌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열되었을 때 주가가 빠졌고, 과열되었을 때 주가가 빠졌고, 과열되었을 때 주가가 빠졌고, 과열되었을 때 주가가 빠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주구장창 오르지는 않는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겠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환율은 아까 얘기했던 얘기랑 이어집니다. 환율은 당분간 안정세를 찾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환율은 예측하지 말라고 했잖아, 기레이시라고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너무 컸고, 그렇다면 이제 안정세를 안정세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증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코스피와 그 다음에 코스피 선물에 이 외국인의 자금 동향을 보여드리는 건데, 일주일 사이에 외국인들이 우리도 깨닫지 못하게 엄청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도 빠져나갔고,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계속 떨어질 거면 외국인은 계속 살 겁니다. 왜냐? 환차익을 뭐가 되니까. 하지만 일주일 새 외국인들이 지금 탈출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이제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들었거나 혹은 환율이 약간 데드캣 바운스처럼 튀어오를 수 있다. 환율이 상승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이미 시사하고 있는 바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그래서 삼성전자 보시면 아까 그 오버슈팅 부분이 오버슈팅을 일단 반납을 할 거다. 일단 7만원은 온다라는 걸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여기까지 정말 저의 의미에 저의 영상 설명에 동의를 안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동의하실 거예요. 일단 7만원은 옵니다. 곧 한두 달 안에 라고 생각을 하고, 글쎄요, 며칠 안에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소 7만원에 사는 게 맞다. 73,700원에 살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대로 그랜저를 왜 6,500만원 주고 삽니까? 자, 불과 몇 개월 안에 지금보다 더 싼 삼성전자를 만날 수 있다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아까 말했던 오른쪽으로 상승한 차트를 볼 수 있죠. 그리고면은 이제 바닥으로 다시 떨어지는 이 지점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 살 때입니다 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RSI에 아까 위에서 과열이라고 했죠. 그럼 밑에는 뭘까요? 네, 과매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상승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 과매도 구간 상승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과매도 구간이죠. 상승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과매도 구간 상승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매도 구간이 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제가 그어놓은 그 추세선에 닿으면은 제가 그때 설명을 해드리고 항상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단 한 개입니다. 기다리자. 그래서 최대한 싸게 사자. 그러다가 못 샀다. 그러면은 그랜저 안 사면 되는 겁니다. 제네시스 사면 되죠. 제네시스가 오히려 그랜저보다 더 싸졌는데.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주식 시장은 방대합니다. 자동차는 많아요. 평생 그리고 열려 있고요. 지금 안 사도 다음 달에도 있어요. 자, 결론. 앞으로 우상향 당연하다. 아까 못 박은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계속 오른다는 얘기예요. 저는 계속 오르지만 비싸게 살 필요가 없다는 소리고, 2년 내 10만 전자 가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보유자분들,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그냥 들고 가세요. 그냥 괜히 샀다 팔았다 하다가 혹시 손해볼 확률도 높습니다. 온전히 삼성전자의 상승을 모두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처럼 우직하게 들고 있는 사람뿐이에요. 자, 신규 입성자들은 근데 지금 사면 안 된다는 거 위에서 정말 침이 마르도록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들은 100% 욕하시면서 에이씨, 나 이 기관들 믿는 게 아닌데, 리포트 믿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삽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7만원에 최소한 7만원에 삽시다 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다른 차면 기웁니다. 매수 목표가는 최소 7만원, 정말 보수적이라면 65,000원까지 기다릴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난 삼성전자는 좀 재미없더라고, 이 삼성전자는 그냥 안 살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63,000원이 오면은 없던 관심도
만들어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길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허투루 다룰 수가 없었어요. 물론 다른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신경 쓰면서 만들었으니까 오늘 정보가 혹시 마음에 안 드셨더라도 그냥 이런 시각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리씨였습니다.